지성이가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중안면부 함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중안면부 함몰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두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서양인의 경우는 앞뒤가 머리 위에서 봤을 때 두상이 앞뒤가 길고 좌우폭이 좁은 이런 돌리코세팔릭 스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약간 보트 쉐입의 좌우폭이 좁고 앞뒤가 긴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동양인에서는 반대로 좌우 길이가 길고 앞뒤가 조금 짧은 그러한 브라키세팔릭 스컬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두상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 하는 걸 원하는 이유가 동양인에서는 특징적으로 좌우로 넓은 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광대나 턱도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에서 본 모습 외에 정면에서 봤을 때도 광대의 좌우 폭과 그 다음에 코뼈와 전두골이 만나는 이 수처 라인에서 턱 끝과 연결한 선의 비율로 이렇게 짧고 작은 얼굴과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과 또 특징적으로 턱이 긴 이런 얼굴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양인에서 흔히 관찰되는 모습은 좌우로 넓고 위아래는 짧은 상태에서 눈과 입을 아랫입술을 연결한 이 삼각형이 좀 꺼져 있는, 다시 말하면 중안면부가 함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얼굴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텐트와 같은 이런 형상으로 돌출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얼굴 뼈에서 이러한 텐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안화골들이 있고 또 비골과 상악골이 있고 광대가 이러한 기둥 역할을 해서 앞 얼굴의 돌출과 흘러내리지 않고 또는 옆으로 퍼지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낸다고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선들은 얼굴이 피부가 가운데로 쪼그라들지 않고 좌우로 퍼지게 보이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핑크색 라인은 얼굴이 밑으로 흐르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초록색 라인들은 안화골을 포함해서 광대, 상악골 일부는 얼굴뼈가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돌출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뼈대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상악골 앞에 안화신경이 나오는 이 부분과 이 코 옆뼈, 그러니까 피리폼 어퍼처라고 하는 이 부위가 특징적으로 꺼져 있을 때 중안면부 함몰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위 환자는 보면 광대도 축소술을 하셨고 사각턱도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또 심지어 여기 귀족 수술도 들어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앞쪽 광대 부위, 눈 밑과 앞쪽 광대가 좀 꺼져 있고 콧볼 옆에 팔자주름의 이 부위가 볼륨이 부족해서 약간 꺼져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으로 이 비주 아래쪽과 윗입술이 만나는 부분도 이 콜루멜라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꺼져 있어서 약간 삐진 듯이 보이는 인매를 가지고요. 팔자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고 이 앞광대가 꺼져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없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광대가 부족한 볼륨이 관찰이 되고 팔자주름 부위의 함몰과 인중이 조금 들린 듯한, 입술이 들린 듯한, 그래서 저희가 삐졌을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약간 우울해 보이고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표정의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옆에서도 보면 부족한 앞광대 볼륨과 팔자 볼륨, 그 다음에 이 비순각도 좀 가파르고 이쪽이 꺼져 있는 콜루멜라 베이스가 좀 꺼져 있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CT에서도 보면 광대 수술이 되어 있고 사각턱 수술도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앞광대나 이쪽 부분은 볼륨이 부족하고 귀족 수술은 이렇게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지 못하고 약간 바깥쪽으로 치우쳐서 사실 팔자주름 꺼져 있는 요 부위가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형물은 여기 정도 위치하게 돼서 효과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도 특징적으로 앞서 여자분은 사각턱 수술과 광대 수술을 받았지만 이 남자분은 광대 수술도 받지 않고 아무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양인에서 흔히 관찰되는 좌우가 넓고 얼굴이 짧은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또 그 상태에서 앞광대 볼륨이 적어서 눈 밑 지방이 조금 더 불룩해 보이는 모습도 관찰되고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는 부위에, 귀족 부위에 볼륨이 부족한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사선에서 보시면 이러한 눈밑 지방과 앞광대 볼륨 부족이 더 잘 보이고요. 또 팔자주름 옆에 이렇게 피리폼 어퍼처가 볼륨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또 콜루멜라 베이스도 뒤로 꺼져 있어서 약간 입술이 들린 듯한, 새초롬한 또는 삐진 듯한 인매를 보이게 되고, 눈가에 이런 주름, 그러니까 지방이 볼록하고 앞광대가 없어서 꺼져 있고 팔자주름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나쁘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빈티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또는 피곤해 보이는 어떤 우울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 비순각도 굉장히 가파르고 윗입술이 들린 모습이고요. 지방 튀어나온 것도 보이고 앞광대 볼륨 부족한 거, 팔자 부위에 볼륨 부족한 거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CT상에서 보시면 특징적으로 광대는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데 반해서 앞광대 부위가 좀 많이 마치 의도적으로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꺼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곡선도 굉장히 가파라서 비순각이 가파르고 팔자 주위 볼륨도 부족해서 꺼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시행된 이제 수술인데요. 앞서 여자 환자분에서 광대 수술도 했고, 그 다음에 앞광대 볼륨 부족하고 귀족 수술도 잘못되어 있는 환자에서 앞광대 보형물과 노블캣 수술이 동시에 진행된 CT 모습입니다. 이때 이 귀족 보형물은 제거를 하였고요. 옆에서 보셔도 마찬가지로 귀족 보형물은 제거가 되고 노블캣 수술이 되었고 앞광대에 이렇게 볼륨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를 보시면 수술 전 상태에 약간 힘없고 우울한 모습에서 수술 후에 뭐 화장을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앞광대 볼륨이 조금 생기고 팔자주름 부위도 약간 좋아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보면 앞광대 볼륨이 좀 생긴 것을 수술 후 모습에서 볼 수 있고, 특징적으로 팔자주름이 조금 옅어진 모습이 노블캣 수술로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요. 인매 역시 이쪽 콜루멜라 베이스가 약간 돌출됨으로 인해서 입술이 들린 느낌이 사라지니까 조금 더 생기 있는 얼굴로 바뀐 듯한, 어떤 뭐 화장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봐도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비순각도 약간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앞광대 볼륨이 이쪽 부위에 특징적으로 이 부위가 꺼져 있던 것이 둥그렇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 팔자주름 꺼져 있는 부분도 돌출이 돼서 전반적으로 오목한 얼굴에서 볼록한 얼굴로 인상이 바뀌면서 조금 어려 보이고 생기 있는 얼굴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남자분의 경우인데요. 이쪽 앞광대 부위가 볼륨이 굉장히 부족해서 앞광대 볼륨을 주고, 그 다음에 팔자 부위, 그 다음에 앞광대, 또 비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콜루멜라 베이스에 이렇게 노블캣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광대, 그 다음에 노블캣 이렇게 같이 수술이 진행된 모습이고요. 수술 전 모습과 후 모습을 보시면 뭐 전체적인 얼굴형은 어차피 수술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눈밑 지방이 조금 빠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가라앉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앞광대 볼륨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볼록해지고, 또 노블캣 수술로 인해서 팔자주름이 약간 개선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매부리도 살짝 있고 코끝이 조금 내려온 모습이 있어서 코 수술도 동시에 진행했던 분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약간 화살코 느낌의 가파른 비순각이 코끝을 약간 올려주는 수술과 비순각을 교정하기 위한 노블캣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비순각이 굉장히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매가 바뀌게 돼서 이렇게 삐진 듯이 오목한 느낌이 많이 없어졌고, 또 앞광대 볼륨이 생기면서 이쪽에 볼륨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눈 밑에 지방 볼록했던 거를 결막을 통해서 눈 속으로 이렇게 지방을 제거하면서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이렇게 영해진 느낌과 우울한 느낌에서 조금 오히려 더 어려 보이고 조금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비순각 관찰할 수 있고요. 앞광대 볼륨 나온 것 확인할 수 있고, 지방 나온 것 조금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입 모양이 이렇게 오리 입술처럼 좀 튀어나오면 이렇게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분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수술 후에 이렇게 인매가 바뀌고 비순각이 바뀌면 조금 더 나은 모습 볼 수 있고요. 콧등도 여기가 조금 낮아서 콧등 좀 세워줬고요. 코끝이 조금 아래로 내려온 느낌이 있어서 조금 코끝을 올리면서 이렇게 수술을 같이 했던 경우입니다. 측면도 보시면 이렇게 수술 전과 후에서 좀 더 생기 있고 조금
어려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고개 숙인 모습에서도 보시면 팔자주름 꺼진 거 개선된 모습 보이고요. 코도 약간 휘어 있던 것 조금 잡아주고 이렇게 지방 블록했던 부분 해결하고 앞광대 볼륨이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수술 후에 교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작아지고자 갸름해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이제 사각턱 수술 또는 광대 수술입니다. 하지만 동양인에서는 좌우로 넓은 것뿐만 아니라 또 아래 위로 짧은 것뿐만 아니라 특징적으로 눈과 아랫입술을 연결한 삼각형 중안면부가 함몰된 분들이 간혹 관찰이 됩니다. 오목하면 더 넓어 보이고 볼록하면 더 작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광대 수술이나 턱 수술로 인해서 얼굴이 최대치로 줄어든 상황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 중안면부를 조금 돌출시키는 코 수술, 그 다음에 앞광대 수술, 노블캣 수술 등이 함께 시행되면 오히려 조금은 나이 든 모습에서 어려진 모습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피곤하고 좀 지쳐 보이는 얼굴에서 약간 생기 있는 얼굴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